안녕하세요, 축팅입니다. 2024년 사상 첫 시즌 홈관 중 50만 명 시대를 맞이한 FC 서울을 중심으로 흥행대박에 성공한 K리그. 그 이유를 간단히 살펴보면 쿠팡 플레이의 K리그 컨텐츠화, 인당 2만원 이하로 뽕 뽑을 수 있는 비교적 가성비 여가생활, 젊은 팬층 대거 유입 정도가 있겠고, 슈퍼스타 링가드의 효과도 절대 무시할 수 없을 텐데요. K리그를 사랑하는 팬으로서,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구독자 3,000명을 앞둔 K리그 유튜버로서 이 흥행이 꾸준히 유지되고 더 뜨거워지길 바라고 있죠.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경기장 안팎으로 손봐야 할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K리그 성장 그래프의 우상향을 위해 꼭 손봐야 할 6가지 문제점들을 1편과 2편으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해당 내용들은 모두 개인적인 견해임을 알려드리며 영상 끝까지 보시고 K리그를 더 깊게 즐겨주세요. 유럽 5대 리그, 그리고 옆나라 축구 선진국 J리그의 일부 리그, 최대 강등 팀수는 3팀입니다. 우리 K리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말입니다. 전체 팀수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최대 20팀에서 최소 18팀 인대반의 K리그는 단 12개 팀이고, 그중 최대 3팀인 25%라는 매우 넓은 폭의 강등권 범위를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또 하위 스플릿 6팀으로 나눠지면 그의 절반이 모두 강등을 걱정해야 할 판이죠.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일까요? K리그는 원래부터 감독 교체가 많은 리그이고, 또 경질된 감독들이 다른 팀으로 재취업하는 돌려막기 감독 선임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물론 경험 있는 감독들이 나름대로의 검증된 능력을 갖춘 안전빵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처럼 강등 압박이 심해지다 보면 이러한 현상이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잠재력을 갖춘 젊은 지도자를 선임하는 모험수를 구단 입장에서는 꺼려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능력 있는 감독이 선임되었다 하더라도 장기 플랜을 가져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장기 플랜과 게임 모델은 현대 축구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현재 K리그의 환경은 구단 및 감독들이 자칫하면 강등권과 가까워져 당장의 위기 모면만을 위해 자신들의 색깔을 잃어버리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를 배포 있게 밀고 나가는 것 또한 그들의 능력일 테지만, 과연 현재의 K리그의 방향성이 전방위적으로 리그 수준이 향상되어 완성도 높은 축구를 선보이기 위한 곳으로 설정되어 있는가를 따져보면 아쉽게도 당장의 흥미 요소에 더욱 비중이 쏠려 있는 것 같아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이죠. 이 문제는 K리그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의 감독 및 지도자 발전을 위해라도 손보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맞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팬 입장으로서는 꿀잼입니다. 현재의 1+2 강등 제도, 그러니까 최하위 팀은 다이렉트 강등, 그리고 그 위로 두 팀은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게 되는 시스템은 도파민이 터지는 요소가 많아 적어도 3자 팬들은 개꿀잼잉의 사실인데요. 그래서 드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부 리그 팀의 수를 점차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덧붙여서 자연스럽게 시선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K리그 1부에서 7부 통합 승강제로 향하게 됩니다. 특히 K3 몇몇 팀들은 장기적으로 2부 리그 중위권, 그리고 그 이상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팀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K리그의 통합 승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고, 해당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문제들은 꼭 거쳐나가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수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프로세계에서는 팬이 있어야 구단 및 선수들의 존재 의미와 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건강한 응원 문화를 가진 팬, 그리고 높은 프로의식과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선수들의 상호작용은 축구뿐만 아닌 프로스포츠 세계의 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리그에도 다양한 유형의 팬들이 있는데요. 집에서 편하게 TV로 즐기는 팬, 일반 이석에 함께 앉아 경기를 관람하는 가족 단위 팬, 경기장 구석에서 조용히 팔짱 끼고 경기를 지켜보는 아저씨 팬, 커플끼리 데이트하러 온 팬, 그리고 서포터즈석에서 목 놓아 소리쳐 응원하는 팬, 이들 모두가 각자 소비하고 즐기는 방식이 다를 뿐 K리그를 응원하는 소중한 팬들이며 그 문화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건전한 팬 문화와는 다른 간혹 상식밖에 어긋난 팬심을 보이는 사건들이 K리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루기가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라 근 몇 년간의 굵직한 사건들로만 팩트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2022년 슈퍼매치를 앞두고 수원 삼성의 서포터즈 몇몇이 서울 팬 한 명을 둘러싸고 폭행을 저지른 업어치기 사건, 2023년 전북현대의 성적이 부진하자 팬들이 버스를 막아섰고 일부는 항의와 비판이 아닌 집단의식과 과몰입에 취해 감독 면전에 쌍욕을 쏟아부어버린 뻐막 사건, 그리고 2024년 희대의 아데바이오르 역주행 세레머니를 향한 이물질은 가소로울 정도로 두 눈을 의심하게 만든 인천 서포터즈의 선수들을 향한 물병 폭격 사건. 해당 사건들은 일부 팬들의 비인륜적 행동 때문에 다른 팬들까지 등을 돌리며 K리그에 큰 타격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멈춰져야 할 문제입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아니면 업보일까요? 공교롭게도 현재 해당 사건들이 발생된 팀들의 위치는 점점 밑으로 가라앉고 있죠. 반면 창단 11년 만에 첫 일부 리그 승격을 이뤄낸 FC 안양, 가슴 아픈 스토리와 지속되는 승격 좌절에도 뒤에서 한결같이 응원을 보내줬던 안양 팬들의 홍염 퍼포먼스를 보셨나요? 홍염을 피우는 것은 본래 위반 행위지만 우승 확정과 함께 사전에 모든 법적 절차를 마치고 보랏빛 총염으로 우승 선수단을 맞이하는 장면은 낭만적이고 멋이 넘치는 팬문화를 제대로 선보여준 사례죠. 이처럼 분명히 건전한 팬문화를 지닌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K리그를 위해 그리고 각자들이 응원하는 팀을 위해 안타까운 기행은 멈춰두고 낭만적이고 건강한 팬문화가 지속적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는 역시 빠질 수 없는 경기장 운영권과 잔디 이슈입니다. 특히 잔디 이슈는 언제나 그랬듯 역시 올해도 문제가 많았는데요. 짜임새 있는 축구를 보여주는 이정효 감독의 광주FC의 홈구장, 광주 월드컵 경기장은 이른바 누더기 잔디로 경기력 저하는 물론이고 진짜 경기 내내 선수들이 다치지 않을까 노심초사 경기를 지켜봐야 했고 결국 ACL 홈 경기를 광주와 300km 떨어진 용인시 미르스타디움에서 치르게 되는 총흙이 벌어지고 말았죠. 하지만 잔디가 뭐 그리 대수냐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물론 기존 K리그 혹은 특정 팀에 팬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잔디가 개판이어도 응원하죠. 하지만 솔직히 기존 팬 역시도 그러려니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경기 보다가 빡이 치는 게 사실이고 무엇보다 양탄자 잔디가 스탠다드로 여겨지는 해외 축구 팬들은 좋은 기회로 K리그에 관심을 갖더라도 상식 밖의 그라운드 상태를 보며 바로 관심을 돌려버릴 이유가 충분한 만큼 그들의 마음을 사고 정착시키기엔 안타까운 상태인 게 현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K리그 잔디는 이렇게 개판일까요? 대한민국 계절 특성상 축구장 잔디가 자라기에 극악의 조건은 갖췄고 이에 더해 2002년 월드컵 당시 만들어진 다수의 경기장들은 관중석 시야 확보만을 위해 경기장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 더더욱 통풍이 어려운 상황인 점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요. 분명 크게 작용하는 문제지만 그렇다고 잔디 상태 개선이 절대 불가능한 것일까요? 현재 하이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는 천안CTFC의 홈구장과 매 시즌 초중반까지는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울산 문수구장의 잔디를 보면 또 완전 불가능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결국엔 정밀한 관리 그리고 시간 및 예산 투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가 나타나는데요. 이는 바로 대부분의 K리그의 경기장 운영권은 구단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FC서울의 홈구장 상암은 서울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수원 삼성의 홈구장 빅버드는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이 관리 운영하고 있죠. 때문에 운영사 측은 본인들에게 득이 될 이해관계만 맞아떨어진다면 잔디가 개박살 나더라도 상관없이 경기장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기껏 하이브리드 잔디 이쁘게 깔아놓고 잼버리 사태와 다수의 콘서트로 황폐해진 상암의 잔디처럼 말입니다. 경기장 운영권 측면에서 특히 기업 구단들은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데요. 선수 영입 오피셜 영상 촬영과 같은 마케팅 측면에서 경기장을 잠깐 활용하려고 해도 몇몇 구단들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할 만큼 어떻게 보면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 명문 구단들처럼 혹은 대구FC의 DGB 대구은행 파크처럼 구단에서 운영권을 확보해 그라운드와 부대시설 관리 운영을 직접 하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구단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단들의 경기장 운영권 확보는 구단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은 확실해 보이고 각 구단 및 프로축구연맹 측에서도 삼성물산이니 뭐니 매번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적인 실무 지원을 통해 잔디 상태가 개선되는 성과를 보여줬음 하는 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K리그의 지속적인 우상향을 위해 꼭 손봐야 할 문제점 3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해당 주제의 다음 2번째 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